구독과 좋아요 뿅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감 꼼꼼쌤입니다. 오늘은 학교에서의 비밀스러운 에피소드들을 살짝 공개해 보려 해요. 교육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겪는 다양한 슬픔과 기쁨이 엮여 있죠. 이런 숨겨진 이야기들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자, 그럼 학교일지 시작합니다. 62번째 분기탱천 사연입니다. 당신 딸 별일 없길 바라면 끝까지 읽어라. 학부모가 초등학교 교사에게 보낸 협박편지 전문입니다. 김영희씨, 가명.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는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겁니다. 요즘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무언가를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김영희씨 덕분에 알게 되었거든요. 김철수, 가명은 전학 간 학교에서 예전처럼 밝은 모습을 되찾았어요.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즐거워서 주말에도 학교에 가는 것을 기다릴 정도입니다. 예상대로 김철수의 문제가 아닌 김영희 씨의 문제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되었네요. 당신 말에 잠시나마 내 아이를 의심하고 못 믿었던 것이 한없이 미안할 뿐입니다. 당신의 교실에 잠시나마 머물렀던 12세 아이가 김영희 씨에게 주는 충고입니다. 이것은 아이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부모의 개입이 전혀 없었음을 알립니다. 하나, 본인의 감정을 아이들이 공감하도록 강요하지 마세요. 둘,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솔직한 사람이 되세요. 셋, 자신의 인권이 중요하다면 타인의 인권도 존중하세요. 넷, 이번 일이 당신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이길 바랍니다. 다섯, 다른 사람을 꾸짖기 전에 자신의 문제를 먼저 생각해보세요. 여섯, 아이들 뒤에 숨지 말고 어른과의 일은 어른끼리 해결하세요. 정말 분기탱천 협박 편지입니다. 자세히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A씨는 지난해 학부모 B씨로부터 충격적인 협박을 받았다. 당시 사건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형사고발이 지연되면서 교사 A씨는 큰 고통을 겪고 있었다. 특히 이 사건이 공개되면서 서울교사노조는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 배경과 과정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교사들이 일선에서 겪는 어려움과 교권이 얼마나 취약한지 알 수 있다. 이 사건의 발단은 학부모 B씨와 그 자녀의 학교 생활과 관련된 갈등에서 시작됐다. B씨의 자녀는 지난해 초 A씨가 담임을 맡은 학급의 학생이었다. 학교 생활에 큰 문제는 없었으나 5월 초 학급에서 단체 사진을 찍는 일이 있었다. 이 사진 촬영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교한 뒤에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B씨의 자녀는 단체 사진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계기로 B씨는 A씨에게 불만을 가지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자신의 자녀가 단체 사진에 빠진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고 이후 A씨를 향해 항의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진 문제에 대한 불만만을 표출했지만 점차 이 문제는 자녀의 위클래스 상담 및 종합심리검사 권유 문제로까지 번졌다. A씨는 자녀가 상담을 통해 종합심리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상담교사의 권유를 받아 B씨에게 이를 제안했고 당시 B씨는 이를 수용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 갈등이 깊어지자 B씨는 A씨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7월 B씨는 A씨에게 충격적인 내용의 편지를 보내며 협박을 시작했다. 편지의 내용은 처음부터 위협적이었다. A씨,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를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겁니다. 라는 문구로 시작된 이 편지는 A씨가 자신의 자녀에게 가한 교육활동에 대한 불만과 함께 A씨의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는 암시까지 담고 있었다. 요즘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무언가를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덕분에 알게 됐거든요. 라는 문장은 교사 A씨를 향한 직접적인 위협이었다. 개인정보를 알아내겠다는 표현은 단순한 불만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A씨의 일상생활에도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B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편지의 후반부에서 자신의 자녀를 언급하며 A씨에게 교사로서의 자격을 문제 삼았다. 당신의 교실에 잠시나마 머물렀던 12세 아이가 A씨에게 주는 충고라며 본인의 감정을 아이들이 공감하도록 강요하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솔직한 사람이 되세요.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편지는 단순한 항의를 넘어 A씨의 교사로서의 직무 수행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내용이었다. A씨는 이 편지를 받고 큰 충격을 받았고 이를 학교와 교육청에 알렸다. 하지만 사건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A씨는 이 협박 사건을 서울시 교육청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학교 내에서의 갈등이 교권을 침해하는 사건으로 번졌기 때문에 교권보호위원회는 이를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교권보호위원회는 B씨의 행동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행위임을 인정했다. 이는 공식적으로 B씨의 언행이 교사에게 가하는 위협이 교권 침해라는 것을 인정한 중요한 판단이었다. 하지만 교권 침해가 인정된 이후에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A씨는 형사 고발을 통해 B씨의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구했지만 이 과정이 지연되기 시작했다. 당시 교권보호위원회는 A씨의 형사고발 요청을 인용했으나 실제로 고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A씨는 이러한 지연에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는 그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었다. 사건이 교육청에 보고된 이후에도 B씨는 멈추지 않았다. B씨는 오히려 A씨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러한 민원들은 A씨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왔다. 특히 B씨는 무슨 애를 정신병자로 만들지 않나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A씨의 자녀 상담 권유를 문제 삼았다. 이는 A씨가 제안했던 종합심리검사가 B씨에게는 자녀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로 만드는 행위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이로 인해 A씨는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인 2차 가해를 받는 상황에 처했다. 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었고 심리적으로도 큰 부담을 안고 있었다. 교사는 학생의 학습과 정서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교사 개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은 큰 문제로 남았다.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서울교사노조는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노조는 A씨가 받은 협박 편지를 공개하며 교사들의 교육활동 침해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강조했다. 노조는 A씨는 2차 가해 속에 더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며 교육청이 형사고발을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아 교사가 더욱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교육부와 교육청에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며 교사들이 일선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학부모와의 갈등에서 교사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교권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교사와 학부모 간의 갈등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얼마나 큰 압박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성장과 학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감정적, 심리적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학부모와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 교사들이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교직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교권 보호는 교사 개인의 권리를 지키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올바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중요한 요소다. 교사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학생들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기탱천 사연이었습니다. 항상 정신건강 바짝바짝 챙기십시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응원과 감사를 보냅니다. 좋은 사연 있으시면 메일로 언제든 보내주세요. 사연 채택된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62번째 학교일지였습니다. 지금까지 고감 꼼꼼쌤이었습니다. 아디오스. 구독과 좋아요 뿅뿅 눌러주세요.